이제 오늘은 저번에 잠깐 언급했던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좀 반대 진영에 있는 논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러니까 이 LFP 배터리 시장은 테슬라랑 애플카가 이 해당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하면서 추후에 이 시장은 커질 거고, 이에 반해 현재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능은 좋지만 가격적인 부면과 또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현재 다시금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만능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특이할 만한 점으로는 이제 에코프로빔이랑 LNF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걸쳐 있지만 이 3원계에도 걸쳐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같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랑 또 각 기업들이 이 어느 부분에서 해자가 있는지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현재 이들 기업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의 저변에는 이제 하이니켈을 중심으로 한 3원계 배터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철이냐 3원계냐 이 중에서 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준 건 아니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두 배터리를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각각의 진영에서 논리를 보게 되면 일단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밀고 있는 포지션은 중국의 CATL과 이제 BRD가 있죠.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자국 내 큰 소비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의 모델 3가 이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2의 테슬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비아드의 샤오퐁도 이 배터리를 좀 이제 쓰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니오도 이런 식으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 기업들이 이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배터리 수명이 길고 안전성이랑 이제 내구성도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이에 대한 이제 반대 진영으로 이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현재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단점이 많다고 대놓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굳건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지난 주말에 삼성 SDI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기사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기사를 삭제한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제 메인은 3원계로 하되 언제든 이제 태세 전환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 현재 이 두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이건 이제 올해 5월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58%, 그리고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41%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3원계가 높긴 한데, 이제 컨센을 보면 이르면 이제 올해부터 인산철 배터리가 역전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떨까요? 앞으로 인산철은 떠오르고 3원계는 암흑기를 거치게 될까요? 이 점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이제 이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히스토리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단연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주행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가 해자가 있더라도 이 낮은 에너지 밀도에 따른 한정적인 주행거리 때문에 한동안 전기차 배터리의 타겟은 어떻게든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가장 출시된 그 차량 중에 이 BMW 같은 경우에는 무려 주행거리가 630km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는 거의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큰 고민이었던 이 주행거리가 해소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부면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물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물을 줬는데 이제 목마름이 해소가 되니까 이제 배도 좀 고픈 것 같고 간식도 좀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해소가 되니까 이후에 시장이 바라보는 타겟은 이제 안전성이랑 가격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값싼 더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의 답이 바로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거죠. 특히나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3원계 배터리의 금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화재 위험성도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야말로 이제 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의 해자를 파악한 CATL이 선제적으로 이 시장을 치고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비아드가 이 시장의 이제 메인 플레이어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자국 내 엄청난 소비 시장을 중심적으로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를 기반으로 한 소비 시장을 두고 있는 중국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원하니까 뭐 테슬라나 이제 애플 역시도 중국 시장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 이제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떨까요? 정말로 3원계 배터리는 저물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대가 오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의 소재 분야의 혁신이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시장으로 완전히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들을 다 장악하면서 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이런 어떤 광물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말은 현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가격이 더 하락할 여지는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서 커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원가만 보면 현재보다 더 낮아지기가 이제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에 보시면 중국의 CATL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국내 3사 같은 경우는 겨우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폐쇄적인 시장이라서 뭐 모든 게 공개가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CATL이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높은 이유는 이 중국 정부가 중국 업체들에게 배터리에 필요한 원자재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장 가격보다 매우 낮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해서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한테 이 100조 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집행해줬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현재 중국이 2차 전지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선불운, 그러니까 일부가 먼저 부유하게 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을 싸게 제공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CATL을 밀어주면서 선제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한 뒤에 이렇게 해서 갖게 된 높은 점유율로 추후에 이제 뭘 하겠다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 방금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원가가 더 하락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중국이 아무리 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국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가격이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보면 중국 배터리 기업 그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런 반중국 진영들이 이 배터리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는 지금이야 이제 비용적인 부면에서 해자가 있지만 이러한 가격적인 해자가 더 낮아지기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한계는 첫 번째 이유와 좀 얼추 비슷한데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경우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3원계 배터리는 가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3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각각의 원자재 가격에 대한 노이즈가 있지만 결국에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가격의 제품이라면 당연히 이제 성능이 더 좋은 걸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메인이긴 한데, 한편으로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면 이 전기차의 내부 공간을 활용한 이제 어떤 플레이를 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차가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도 탑재하고 또 차량 안에서 이제 뭐 디스플레이 시청도 같이 하면서 차량 안에서 이제 더 많은 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탑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주행하는 데에만 전력이 소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놓고 보면 지금 이제 3원계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추후에 이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보이게 된다면 이 인산철 배터리와 가격적으로 좀 경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추후에 이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했을 때에는 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차량 안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같은 배터리의 양을 탑재하더라도 리튬 인산철보다 삼원계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최근 미중 무역이 다시금 이제 조금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이런 원자재 수급의 노이즈를 일으킨다면 이제 삼원계 배터리 가격은 크게 유동을 치지 않겠지만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격은 크게 이제 유동을 칠 수도 있다는 점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한 에코프로빔이랑 LNF, 코스모 신소재 같이 이런 삼원계, 특히 이제 하이니켈 부분에서 혜자가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부면 때문에 너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지난번과 다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한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